각하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인천공항 얘기 좀 간단하게 또 짚고 인천공항 와서. 간단하게 하면 안 된다고. AS하게 너무 많아. 인천공항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본론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인천공항은 간단하게 하면 안 되는 게 네. 인천공항을 간단하게 하면 제가 발언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자, 조용히 하시고 이제 제가 할게요, 제가. 오늘 주기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오늘 그만해 이제. 국민주. 네, 국민주 국민주. 얘기만 제가 간단히 브리핑할게요. 간단하게 해, 그럼 간단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좀 길게. 다음 주에 세게 하고. 너무 많아, 할게. 이제 할게요, 이제. 네. 8월 1일 날 우리 홍대감께서 국민주 매각을. 홍반장. 홍반장은 여기는 다 또 친분이 다 있어서. 내가 지어준 별명이 홍반장. 자, 우리 홍반장께서 국민주 매각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야, 이건 진짜 핵심적인 그렇죠. 꼼수예요. 예. 근데 이분이 7월 14일 날 당 대표된 다음에 홍반장이 당 대표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알았어. 우리는 알았어요. 누구? 나는 예측했어. 예측했어요. 여기서 주장했어. 예측했어요. 저도 마지막에 한마디 홍반장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성국 박사님은 원희룡을 짚었는데. 자. 의원님도 원희룡을 찍었어, 처음에. 처음에 원희룡 찍다가 말하면서 스스로 바뀌었어요. 나만 홍준표를 찍었어. 한나라당에서 뭐 한 자리 준대요. 우리 지금 정의원님한테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나만 뭐 했어. 창피해 죽겠어요. 자기도 맨날 나만 만났어. 그럼 나도 여기 와서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맨날 나만 만났어. 누나가 나만 만나죠. 아무도 안 만났는데 나만 만났대. 저는 저 수줍고 철없는 기자로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인데 나 여기 와서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7월 14일 날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납니다. 그때 그 노동계 현안을 몇 가지 써줬대요. 이용득. 원래 오면 이런 거 여기 현안 이렇게 적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인천공항은 말도 안 돼. 뭐 양양공항이나 팔면 모를까 인천공항을 누가 팔아 이런 식으로 홍반장이 얘기하셨대요. 그 양반이 원래 인천공항 파는 거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양반이에요. 그렇죠. 네, 본래 그랬죠. 그 전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우리 홍반장은 말은 시원시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양반은 흔히 말하는 짠데가를 안 굴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 질러놓고 네. 맞을래 뭐 그런 거. 저한테는 맞을래 그런 얘기 못해요. 7월 30일 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각하하고 조찬을 합니다. 그때 바뀌었어. 그때 바뀌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 이후에 박지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주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이거는 다 뒷돈이 아니라 앞돈을 챙겨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2009년 10월 30일 날 맥킨지에 30억을 주고 인천국제공항 용역 보고서를 받습니다. 경영진단 용역 보고서인데 결국은 이거를 인천공항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페이지로 보면 341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341페이지? 우선 기업 상장을 통해 지분을 국민들한테 우선 매각한 후 전략적 필요에 따른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지분 매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대된다. 맥킨지 보고서에 이미 국민주 공모 얘기가 나온 거예요? 2009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나와 그냥 있어요. 팔면 사람들 저항이 심하니까 그렇죠. 국민주를 한번 쿠션 주자는 거지. 그렇죠. 시장에서 다수에게 매각함으로 일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특혜 제공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IPO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국민들한테 한 다음에 주가를 상승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주는 척해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해서 그걸 사들인다 이거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 포스코나 그 한전도 그렇죠. 국민주 방식으로 그러면서 지분을 이제 매각했지만 나중에 재매입했잖아요. 공기업의 어떤 그 이윤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명분을 그렇죠. 내세웠는데 근데 한 주당 국민들이 받는 주가 10주가 안 돼. 2주. 이번에 2주야? 네. 야, 하여튼 예전에 했을 때도 연주가 안 돼. 근데 무슨 이익을 줘? 그리고 얼마 된다고? 그리고 2주, 3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시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팔죠. 바로 그 사들이기 가장 좋은 예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인천공항 매각할 때 이 사람들이 49% 매각이야. 20% 정도만 매각하면 충분히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딱 얘네들의 목표가 15에서 20%인데 지난번에 이제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이제 내가 보기엔 홍 반장이 네. 전모를 모르고 그냥 우리 각하 저는 그 알고 그러니까 박재환 기재부 장관이죠.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 매각에 지금 살을 걸고 있어요. 무조건 팔아먹는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만큼 꼼수가 각하 의지가 들어있는 게, 강력한 거죠 예, 지금. 그렇죠. 네. 어, 강력한 거지. 중요한 꼼수가 들어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그 주진우 기자가 정리한 그 내용인데요.
지금 국회에는 두 가지 법안이 개정 발의되어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이게 하나 돼 있고 항공법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게 해외에 매각하더라도 경영 주도권은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항공법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외국 자본에게 넘길 경우에는 30%를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19%는 이제 51%는 그 정부가 갖고 네. 19%는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게 뭐냐 어떤 방식이냐면 전략적 투자자에게 먼저 30%를 매각을 하고 나머지 19%는 국내 쪽에 매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늘 있었어요. 전략적 투자자 즉 맥쿼리에게 먼저 매각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먼저 매각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후자를 택한 거죠. 그렇죠. 근데 후자를 택했을 경우에 결정적 이들의 꼼수가 뭐냐면 후자를 하게 되면 처음에 15%를 매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홍반장 생각입니다. 근데 정부는 국민주로 매각하게 되면 15%를 먼저 매각하고 난 다음 빗장을 푼 다음에 나머지 30%도 해서 결국 49%의 국민주를 49%를 국민주로 다 매각을 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49%가 결국 시장으로 나가서 시장에서 몇 주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되팝니다. 되파는데 이걸 되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국 자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항공법에서는 30%를 못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외국 자본들이 서너 명이서 쪼개서 사게 되면 49%가 외국 자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전례가 쿠션을 한 번 더 주니까. 그렇죠. 한 번 더 치는 거죠. 직접 외국 자본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은 30%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뿜빠이 해가지고 다 뿌려버리면. 뿜빠이해서 뿌려버리면 결국은 49%는 이게 알짜 기업이기 그걸 때문에. 누가 주워가지고 어떻게 알아? 누가 주워간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시장의 논리인데. 그래서 이러한 길이 이러한 방식이 88년도에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해갖고 매각을 한 포항제철이 네. 포스코가 지금 49%가 외국 자본이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최대 자본을 갖고 있는 게 뉴욕의 무슨 멜론 은행인가가 20%쯤을 갖고 있어요. 거기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나머지 29%도 다 외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해 소지가 있는데 외국 자본이 아니라 네. 각 외국 자본이 사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각하가 외국 자본을 빙자한 네. 각하가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자, 공항으로 가는 길과 예. 다리가 이미 그쪽에서 맥쿼리에서 다 넘어가 있죠. 맥쿼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 건물만 길, 다리, 공항까지 가는 걸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길, 그 주변이 다 각각 건데, 각각 네. 주변 건데, 무슨 그게 문제가 있어요. 공항을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골프나 치고 그냥 뭐 여행 가는 그런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는데, 국가 기관 시설입니다. 전쟁이 그렇죠. 없을 때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고요. 그리고 공항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네. 경기 서울에. 대한민국에 없어질 네. 수가 없어요. 국제공항이 절대로. 거기다 빨대 꽂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공항도 망하지 않아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 자본에 설사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자본을 빙자한 각하의 조카가 관여하고 있었던 맥쿼리 여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공항의 사용료가 신고제였었어요. 근데 항공법이 개정하면 공항의 사용료에 대한 가격 규제 제도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민간으로 넘기게 되면 이용료도 높아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첫 번째 국부가 유출된다 아닙니까? 두 번째 피해가 간다. 이건데 이런 그 허가제로 됐기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항 이용료는요.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차료 있죠? 지금 얘기했던 인천공항 도로 사용료 있죠? 그렇죠. 호주 공항도 공항 이용료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주차료 올라갔죠? 셔틀버스 무료로 하던 게 유료로 됐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6배 이상 뛰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항 이용료 그 자체만은 그대로 묶어둘 수 있어요. 그것도 꼼수. 꼼수라니까요. 이런 꼼수를 현역 국회의원들이 못 잡아내니까 17대 국회의원 저만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난 국회의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 또 틈새를 택시로. 그래서 그러면 외국 자본에 넘어간다고 한들 각하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는 30% 저항이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들으시다가, 이게 뭐 그렇다고 해도 외국 자본으로 넘어간 거지 각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이게 예. 이제 오해라는 거죠. 이게 론스타 때 검은머리 외국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좀 그걸 쉽게 얘기해 줘야 돼. 사람들이 네. 실질적으로 우리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어떻게 이게 각하가 직접 이걸 매입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AS 좀 해주셔야 돼요. 검은 머리 외국인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각하시죠. 김경준. 그 돈의 성격이 외국인 같은데, 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걸 통해 들어온다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의 주인이 한국인 거죠. 그거를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검은 머리 외국인. 예. 이렇게 번장한 국내 자본이 마치 외국 자본인 것처럼 돌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론스타를 빼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론스타가 그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권력을 가진 국내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공항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외국 자본이 앞에 나왔어. 외국 자본의 힘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뤄내고 있느냐? 모두가 다 반대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외국 자본이 뭐라고? 아닌 거죠. 대통령이 이게 사활을 걸고 거의 목을 건 것처럼 그러니까 한나라당 이렇게 추진하는- 대표도 안 한다고 했던 걸 그렇죠. 들어가서 말 듣고 오더니 해야 되는 걸로 바뀐 거지 지금. 전체 윤곽을 모르는 거예요 홍반장도.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 BH의 생각이 너무 절박하고 강력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했죠. 그렇죠. BH는 블루하우스 청와대. 네. 네. 근데 청와대 그 의지를 보고 웬만하면 버티려고 했겠죠. 해야 되는 이건 거구나.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꺾을 수 없는 거구나.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넘어간 거야. 국민주 방식 이런 얘기에 그럼 되는 건가?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지. 꼼수에. 그렇게 단순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홍 반장의 성격상은 그래요. 주진우 기자가 이거는 결국 넘어간다. 근데 이제 국회에다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그 국토해양부의 법안심사 소위에 한국법이 넘어가 있는데 아마 이게 처리가 불가할 거다. 아니한 생각들이죠. 이게 국민주라고 하는 방법으로 치고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궁금하면서도 이게 거의 이제 확신적 의혹이 가는 게 여기에 만약 이제 국민주로 하게 되면 이것을 그 불가사리처럼 막 집어삼킬 회사가 어디냐면 맥쿼리 인프라 펀드예요. 근데 이 펀드의 구조들은 특징이 이게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서 운영되는 것은 거의 독자적인 독립채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럼 맥쿼리 이제 아까 각하가 직접 매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맥쿼리 인프라 펀드가 계속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지분을 만약 각하가 소유한다면 지분의 일정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우회하면서 이것을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뭐 배당금 형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실질적 오너가 누가 되느냐. 지금은 그 다국적 기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만약 맥쿼리 인프라 펀드가 무슨 특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실질적 주인이 지분을 이지영 씨나 혹은 각하가 많이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인천공항은 각하가 매입하는 것과 그 별반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각하는 결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그 방식은 지금 네. 말씀하신 방식도 뭐 가능하겠고 뭐 배당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도 그럴 있다고 것 봐요. 같아요. 우리가 이게 금융 네.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이 금융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그 시모텍 네. 이 주가 조작 사기 사건에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선수들이 이제 접근하고 있어요 저한테.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 정도 이 사회적 그 네트워킹을 갖고 자기들이 붙으면 마치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처음에 지금 정보를 저한테 막 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도 10개 중에 하나밖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기 대통령하고 그 관련이 있는 사람하고 측근들이 그 맥쿼리 인프라 펀드나 그 맥쿼리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확실하죠. 네. 거기까지는 그렇죠. 팩트예요. 거기엔 몇 네. 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친분이 있었고 서울시장 송병순, 때부터 현우석 뭐 네. 이런 분들이 있죠. 서울시장 때부터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국민주 국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하께서는 좀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몇몇의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서면요 무조건 하십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우리 뭐 농담처럼 초반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각하의 꿈은 재벌이라고. 예.
아니 근데 그게 그 정치학 원론에서 네. 독재자의 마지막 꿈은 재벌이에요 원래. 근데 독재자의 저는 마지막 꿈은 김일성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각하가 출신이 현대에서 머슴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의 표현에 따른 머슴. 근데 네? 그 암만 그래도 각하의 과거 경력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머슴이 뭡니까 머슴? 정주영 회장의 머슴님. 네. 정주영 회장의 언어죠 그게 머슴. 그런데 쟤는 머슴이야. 쟤는 머슴이야. 난 마이크를 꺼놓고 얘기를 못했네. 쟤는 머슴이야. 근데 그러면서 아들들로부터 굉장히 견제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비서들이라든가 밑에 있는 사람들 잘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견제하고 뭐 사람 심어놓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받았던 이 굴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생각. 그 방법이 뭐냐? 그대로 뛰어넘는 재벌이 된다. 정주영 회장을 뛰어넘는 재벌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예. 각각께서는 가지고 있다. 그 하는 생각이 요즘 점점 더 많이 들어요. 설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우리 김총수께서 딴지일보에서 무슨 개국 특집 아니면 해킹 특집으로 각하를 한번 인터뷰하는 것은 어떨런지.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과 함께. 제가 서울시장 시절에 한번 해봤어요. 예. 한번 해봤는데 보통 분이 아닙니다. 보통 분이 아니고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하고. 예. 저랑 제가 취재를 갈 수는 있겠죠. 퇴임하시고 나서 어딘가로. 그럴 때 저는 네. 특별 취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공항 얘기는 예. 앞으로 계속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계속해서 매입하시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몇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그냥 하십니다. 그냥. 그러니까 호연지기. 네, 호연지기. 그렇죠. 호연지기. 네. 국토부하고 기재부 쪽인데 4대강 보세요. 한 발이잖아요. 그냥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띵하고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네, 제대로 설마 파악을 왜냐면 못했어요. 네. 설마 대통령이 자국의 기관 시설을 외국인을 이용해서 자기가 매입하랴. 예. 이런 상상을 누가 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저쪽의 논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은행이죠. 론스타에 매각한 게. 외환은행이 아니에요? 외환은행인가요? 네, 외환은행 론스타. 예. 그 얘기를 잘 안 들었고 외환은행 론스타죠. 네. 10년 동안 지금 떠들고 있는데 안 들어봤대. 김대중 대통령. 그 얘기를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국민주 그리고 이제 저런 말에 사실 뻑합니다. 뭐냐 하면 홍 반장께서 지금 국민주 매각 방식을 지금 3번째 얘기한 거예요. 네. 무슨 뭐 다른 데도 한 2개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주 시리즈는 계속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유승민 최고위원이 지금 목숨 걸고 반대해요. 알거든요. 예. 그냥 말 똘똘하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걸 왜 니들이 미리 먹어? 니들 끝났잖아 이제.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밝혀졌을 때 받게 될 타격이나 박근혜가 그 부담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예.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이제 우리가 꼼수의 이 위력을 느끼는 게 꼼수가 없었을 때 이게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꼼수를 듣는 분들이, 정말 이제, 한 5명 중에 한두 명씩 됐잖아요. 그래서 이 꼼수가 퍼지면서, 이 꼼수가 좀 드러나면서 이 꼼수를 막으려고 하는, 또 다른 꼼수가 있지 않겠느냐. 왜 니들만 먹냐? 우리가 먹어야지. 넘어갑시다. 별로 영향가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게 결론을 정봉주로 맺어야 되는데 꼼수로 맺으려니까 안 풀리는 거야. 스텝이 꼬였어. 평소 하던 대로 해요. 이 모든 것은 정보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떨어진 게 다 이게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 좋은 결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안 끝나니까 스텝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혓바닥이 꼬여갖고 막 침이 말라요. 야, 10분밖에 안 남았네 또. 예. 이게 뭐예요? 이 자원외교 이거 졸라 긴데. 자원외교 되게 많은데. 자원외교는 긴데요. 녹화 중입니다. 네. 아이, 전화 받고 혼자서. 자, 그럼 자원외교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맛만 안 돼. 지금 다른- 시간이 안 돼요. 다른 거 그러면 다른 얘기해요. 다른 얘기? 네.
그럼 어버이연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어버이연합. 아니, 내가 어버이연합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이번에 왜 거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막으려고 어버이연합이 참 희망버스인가 뭔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저 살다가 부산에 제가 토요일 날 내려갔는데, 노망버스가 아니라 아니, 로망? 근데 로망.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어버이연합이 당연히 돈 받고 하는 거죠. 당연히, 동원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버이연합이 동원된 것처럼, 사실은 요즘 그 포탈, 네. 댓글 부대들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9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촛불 댓글 부대가. 때- 촛불 때. 네, 촛불 때 촛불 자극을 직후에. 받아서. 네. 근데 어버이연합도 어버이연합이지만 이런 식으로 동원된 알바들, 댓글 부대, 이것의 기원, 각하 정권 하에서의 댓글 부대의 기원을 제가 알고 있어요. 기원을. 네, 108부대, 108조. 그 기원 얘기를 그 이후로 좀 취재가 됐어요? 재밌어 이거. 재밌는데 이게 또 졸라 긴 얘기인데 이거 언제 하냐? 그러면 옆방은 불이 꺼졌네. 그러면 기원만 얘기할게요. 그 이후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빼고 어버이연합부터 잠깐 얘기하면 어버이연합은 제가 초창기에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신문 보다가 골 때린다 이거. 골 때린다. 나는 골 때리면 바로 가입하거든. 그래가지고 인터넷 졸라 찾아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그때. 가입을 했는데 그때 회원 얼마 없었어요 몇 명. 네. 근데 생긴 지는 2년 3년 됐더라고 이미 그때. 어버이연합이 뭐였더라.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죠.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네. 네.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입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 좀 하시고요. 근데 들어갔더니 생긴 지는 2, 3년 됐는데 회원이 한 40명, 50명 할 때예요. 그리고 그동안 내내 그 게시판에 쓴 걸 보니까 2사람인가 3사람인가 몇 페이지 쓰고 나머지 전부 다 욕이야. 야, 이 미친놈들아. 나머지 가입자. 그러니까 그 40몇 명이 욕하러 들어. 전부 욕하러 들어온 거야, 나처럼. 나는 얘들은 뭔가 하고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열받아서 욕하러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의 활동 자체가 전혀 없는 애들이에요. 진짜. 도대체 어버이들이 어디서 모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모았는지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는 사실상 전혀 활동이 없어요. 2년 전까지는 분명하게. 그리고 생긴 건 그 이전이고 이쪽이 틀림없이 이제 기관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건 분명하죠. 네, 네. 그쪽은 또 주진우 기자가 전문이잖아. 네,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정권 교체기에 제가 어버이의 실체에 대해서 네. 어떤 기관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략 뭐 이런저런 기관,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관,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담당자들이 있고, 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모든 행사 하나부터 플랜카드 하나까지 다 꽂아주는 거예요, 돈. 네. 팍팍 꽂아주는 거죠, 돈을. 그 사진 찍어서 가지고 가면 돈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이런 거 다, 이 양반들이 직접 쓰는 돈 하나 없어요. 아무튼 저 일당 뛰는 거네요, 일당. 네네. 당연하죠. 토요일 날 가서 봤는데 버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아니 할아버지들이 밤에 선글라스 끼고 골목을 막고 센터 가가지고 민증 내놓으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뭔데 그래 노래. 그리고 근데 골 때리는 거 경찰이 가만히 있어. 아니 경찰이 할아버지가 길 가운데로 가서 버스를 막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서 민증을 검사해가지고 끌어내려요. 서울 사람이나 외지 사람들은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고 경찰들이 좀 밀고 그러잖아요. 야 같은 편이야 그렇게 하고 가요. 같은 편이야. 자꾸 밀고 센터를 가요. 그래서 옆에서 쫙 서 있다가 저한테는 또 함부로는 안 하고 이렇게 저는 계속 서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마디 물었죠. 다른 어버이연합에 교복 같은 건 없는데 특징이 모자와 선글라스입니다. 그렇죠. 맞아. 10시 반 11시에도 네. 선글라스 껴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계속 서 있다가 할아버지 힘드시죠? 그러니까 힘들어 물어보더라고. 근데 뭐하러 오셨어요? 그래도 와야지. 그래서 근데 선글라스 끼면 좀 보여요? 그랬더니 안 보여. 그럼 선글라스 벗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손잡으면 쪽팔리잖아.
그분들 서울광장에 집회하러 오지 않습니까? 다 선글라스 착용하는데 전철 탈 때 다 벗습니다. 제가 다 가서 그건 다 목격했어요. 끝내면 이제 방 빼래. 똑방 빼래. 방 빼기 전에 각하. 2분만 시간 주셔야 돼요, 저한테. 또? 방 빼기 전에. 예. 나가라고 아니, 하잖아요. 예. 각하. 아니, 그러면은 다음 주에 예. 얘기하죠. 다음 주에. 지금 포탈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댓글 알바들 예. 있거든요. 열심히. 다음 주에 자원 얘기 꼭 합시다, 근데. 그 한 댓글 얘기만. 알바들의 기원이 있어요. 그 기원이 바로 우리 각하예요. 그 얘기를 108조. 제가 예.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이 주민투표 얘기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은 워낙 이제 정치적 수준이 높아고 잘 이해하시는데 이 주민투표는 33.3% 그러니까 전체 주민의 3분의 1이 1 이상 그 3분의 1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 3분의 1이 참가를 안 하면 네.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오세훈 반대하는데 저 참 잘못하는데 참가해서 반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주민투표는 그냥 착한 근데 우리가 이거 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거 선거법 위반 아니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되려면 참가를 안 하시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민주당 좀 잘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좀 잘하라고. 그러니까 각하 아니면 못 살아남아 민주당은.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대책 세우고 뭐 야사당, 5당이 공동으로 대책 세워도 꼼수에서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위력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쪽 대책반에서 계속 한마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3주 동안 꼭 한마디씩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투표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게 뻔한 거고 이것은 제가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뭐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분의 1이 참가를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민투표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참가해서 뭐 반대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참가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길었는데. 네. 그리고 이 얘기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자원외교 또 넘어가네. 자원외교 진짜 재밌는데. 다음에는 무조건 해야 돼요. 자원외교 하고요. 다음 주에 이용수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한다니까 이상득 형님께서 책을 냈어. 자원을 경영하라. 심지어 저는 그 책을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이 양반 진짜 웃긴 양반이야. 왜요? 그 책을 사보고. 저는 이제 각하의 그 자서전도 4번 읽었어요. 하긴 나하고 똑같네. 나는 허경영 총재 책 내면 사봐. 저는요 만약 책 읽으면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뒤지게 터져요. 독서한다고. 그런 책만 사봐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 자서전 사봐. 허경영 총재가 그 다이너스티를 탔는데 다이너스티를 타다가 에쿠스를 탔나요? 다이너스티를 탔는데 자기 자가용 위에다가 황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붙여 다녔어. 그게 그래서 아니 그 기원은 다이너스티가 아니야. 그 전에 그 히스토리가 이거 허경영 총재. 허경영 얘기도 우리 한번 할까요? 12년 전에 이미 그분을 그때? 발견하고 나 10년 전에 발견했는데 우리는 12년 전에 제 동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제도권 딴지일보에서 먼저 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우리가 그분을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각하와 맞먹는 분은 허경영밖에 없어요. 허경영 총재밖에. 나의 소원은 박근혜와 결혼. 허경영 총재 얘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예. 우리 직접 인터뷰했잖아. 아니 했죠. 몇 번이나 했어 나는. 아니 총수님 그 청취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아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듣는다는 얘기를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해갖고 빨리 나갑시다. 전 허경영 모르니까 얘기하기 싫어. 자 그럼 자원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는 댓글 알바의 기원 얘기하고요. 또 심심하면 허경영 얘기도 좀 하고 두루두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The upright. So frustrated.